씨를 저격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무성의 장교 이을 파면하라. 오빈 장 사과하고 사퇴하라. 햇수로만 6년째 남자의 표적이 된 그곳은 서울 강동구청입니다. 직장 내 갑질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사는 없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와의 통화. 열심히 출근했다며. 예? 열심히 출근해서 전화도 안 하고 뭐했냐? 팀장 왔고 이 팀장 왔고 팀장님 전화 때리잖아.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야 씨X야 야 계속 무시하냐고 야 내 답변 있다고 했었어. 선생님 답변은 그렸으나 뭐야 계속 포기한 거야 개 X야 이 쓰레 같은 놈 씨X야 내가 안 했냐고. 쌍욕을 하시고 존댓말이 없어요. 대뜸 반말로 시작해서 욕설하고 인격 모독하고 지시사항 내리시고 이렇게.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그의 소나기에 들어간 직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강동구에는 박, 이, 정, 김 4명의 폭탄 민원인들이 있는데요. 이 중 한 사람이 바로 갑질 민원인 이 씨입니다. 저희가 이제 누군지 어느 얼굴이나 이런 건 모르지만 하루에 최대 뭐 110여 건의 어떤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뭐 유명하죠. 네. 6년간 약 4만 건의 민원을 넣은 이 씨. 와 대단하다. 작년 한 해 29개 부서가 그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구청 내 민원이 많기로 소문난 부서. 평소 상상도 못한 민원들이 쏟아진다는데요. 왜 집 앞에 대출명하면 계속 방치되게 놔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일부러 모았다가 자기 집 앞에 뿌리고 그냥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니네 뭐 자기 집 앞에 전단지가 붙었는데 왜 빨리빨리 가태로 부활 안 하냐 이 사람 빨리 뭐 남산으로 잡아가서 고문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어떤 민원인도 이 씨를 이길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김 주무관의 부서엔 이 씨의 민원만 6,6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27건을 처리한 거죠. 한 분이 지금 한 겁니까? 1월 1일부터요. 저번 주까지 이렇게 한 분이 넣은 거예요. 한 분이 우리 과에만. 한 명이 수만 건의 민원을 넣는데 필요한 건 자전거와 휴대전화 딱 2가지. 이 씨는 강동구 곳곳을 자전거로 돌며 민원거리를 모아 신고 앱에 접수합니다. 이 씨의 민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구청 직원들을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대부분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내용들이죠. 아이고. 가태로 때리라니까 칼퇴근하지 말고 야근을 하던지 방법 강구해서 뭐 다 뛰라 직무유기범 경찰에 고발 조치하라 너 무슨 빨갱이냐 업무 처리 태만 뭐 파면하라 뭐 아이고 참. 팀장이란 인간이 뭐하냐 오늘 내가 너에게 제안한 거 결정하고 전화하랬지. 폭언은 온라인에서보다 1대1 통화에서 더 심각해집니다.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라고 하시는데 직접 하면은 또 야이 쌍 하면서 뭐 그냥 일 똑바로 하래 개 하면서 이렇게 막 욕설을 많이 하시고 안녕하세요 입니다. 네 전화하라니까 선생님이 지금 통화하셨으니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아 전화기 많이 나와서 왜? 아유 저희도 아껴 써야죠. 미친 같은 소리 하지 마. 선생님 모든 통화기록 다 녹음되고 있고 어쩌라고 씨발아. 욕설 사용 시 관계법령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친 이렇게 씨발라고 자꾸 나는. 선생님 다 녹음 중이고요. 계속 어쩌라고. 관계법령에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네 선생님 뭐라 좀 같은 새끼야. 주고요. 더 이상의 통화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만 통화 종료할게요. 지금다. 되세요. 그거 돼서 안내를 하고 끊어버리면 다시 또 전화를 또 전화를 걸어? 또 어쩔 건데 뭐 또 끊어봐 뭐 개새끼야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계속 하시니까요. 이 씨는 이날 김 주무관에게 총 15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종일관 반말에 욕설은 무려 61번. 아유. 민원 처리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흡연, 불법 주차, 무단 적치물 등 이 씨가 신고하는 민원 대부분은 소소한 위반 사항입니다. 영업 10년 만에 처음으로 민원에 시달린다는 옷가게를 찾았습니다.
민원 때문에 혹시 피해 보신 게 있으시다고 말씀드려가지고. 매대 나온 거지. 아, 예, 저기 옷. 조고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 요 천이 있잖아요. 네. 요런 거. 요거 잠깐 솔직히 물건이 이렇게 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것도 있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수시로 계속. 오늘도 들어왔었거든요. 가게 앞에 판매대가 인도 구분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 그냥 노란선 끝에 그냥 딱 걸쳤는데 사실은. 바깥으로 물건 나오는 데는 더 많아요. 실제 다른 가게들도 노란 선을 넘었는데요. 넘죠 당연히. 이 골목에서는 최 씨의 옷가게에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 사장님은 왜 자신의 가게만 표적이 된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상인들은 죽으려고 그러죠. 왜 이 판국에 이런 민원까지 내가지고 구청에서 왜 지금 사람 죽게 살게 내고 있는데 단속이 매일 나오냐. 그냥 가만히 있지. 최근 급증한 민원 중 하나는 소방 통로 확보선 문제랍니다. 참. 아니, 저 정도면은 뭐 그렇게 크게 넘어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면은 저 물건 다 집어넣은 걸 확인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또 이 왕한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왕이요? 신고 대왕한테. 나도 그놈 저 보기만 하면 눈가를 빼보고 싶고 대가리 짜게 보고 싶은데 어떤 놈인지 모르겠다. 지금 각 상인의 회장들이 다 그냥 이렇게 눈깔 하나만 빼보자고 그래요. 근데 어떤 놈인지 알아야 빼지 눈깔을. 단속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까지 다 단속을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도 그게 영향이 있고 또 우리 주민들 화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꼭 원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약간 민원에 대한 그런 강박이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있는 자기 거예요.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화를 내고. 그렇죠. 안녕하세요. 입니다. 신장 어디 가냐? 회의 중이세요. 전화하라고 너는. 안녕하세요. 입니다. 진짜. 선생님 모든 통화는 다 녹음되고 있고요. 엽서 사용하시면은 관계법령에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전화하라고. 선생님 민원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아 시간대로 전화하라고 누가. 전화하라고 진짜. 아 이렇게 전화하라고. 선생님 계속 통화. 그게 한 거야. 걔 힘들 것 같고요. 그게 한 거냐 진짜. 그런 성희롱적 발언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예쁘다는 둥, 뭐 어쩌다는 둥 이런 얘기. 응? 아 예쁘다라는 걸 하면 얘기했다는 거는 여기 직원들의 인상착의까지도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특정 여직원을 좀 찾는 경우도 있고 얜 재미가 없어 전화 안 할래 이런 경우도 있고. 아 참. 이 씨는 여성 직원이나 신입 직원 같이 상대하기 만만한 사람들을 더욱 심하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진상 민원 이름을 쓴 다음에 그 펜으로 저 그런 적 있었어요. 그 사람 우리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즉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을 품었다니까요. 이 씨의 폭탄 민원은 강동구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흡연 민원 신고는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흡연자는 이미 떠나고 없기 때문이죠. 이 씨는 흡연 관련 문제에 특히 예민했습니다. 하루에도 흡연 민원을 수십 건씩 넣었습니다. 아. 초 단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4초, 5초 간격으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민원이 들어와요. 그걸 따라서 가면은 민원은 들어오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민원 넣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따로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동시에. 예, 한 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파이. 흡연이 끝난 후 한참이 지나 인터넷 연결이 되는 곳에서 민원을 몰아넣는 이 씨. 그러다 보니 그분이 민원 넣어서 단속한 건수는 한 건도 없어요. 한 500~600건을 했는데요. 예,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아 제가 단속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참. 야, 그럼 정말 진짜 헛수고를 막 시키신 거네요, 진짜. 그렇죠. 의미 없는 신고네요 민원이네. 흡연 신고는 24시간 안에 현장 점검과 답변까지 끝내야 하는데요. 하루 87건까지 처리했던 전 주무관. 당시 업무 스트레스로 사표까지 쓰려 했습니다. 아. 뭐 그만둘 생각도 많이 했어요. 너무 심해서 우울증이 심했을 때는 진짜 그만둘 생각도 많이 하고
제가 원래 이제 살이 많이 안 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성으로 좀 지금도 살이 쪄 있는 상태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혈압이랑 고혈압 걸렸고 불면증, 우울증도 좀 심해가지고 그때 호소를 한 번 했었어요. 현재까지 약국을 복용하고 있어요. 직원들과 구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깊어졌지만 이 씨의 민원 자전거는 더 멀리 달렸습니다. 민원을 안 넣으면 전 답답해요 하면서 강일동으로 자전거 타고 민원 들어간대요. 그래 길동, 천호동만 피해봐요. 또 그것까지도 또 거기까지 또 생각을 해주더라고. 또 기특하더라고 또 거기는. 아니 저 멀리까지 간다고요? 아, 공평한 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참. 이 씨에게 강동구는 너무 좁았던 걸까요? 자전거로 왕복 3시간 거리인 관악구. 그곳에서도 이 씨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하니까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동구에서 여기까지 20km가 넘을 텐데 자전거를 타고 온다는 게 도저히 상상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이야. 폭언과 욕설까지 강동구에서의 행동과 꼭 같답니다. 민원 중독 아니야? 민원 중독? 민원 중독. 거의 뭐 쌍욕이 처음부터 하자마자 뭐 이렇게 이름을 다 아니까. 아, 이름을 거명하면서 욕을 예, 우리 직원들 다 알죠.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거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다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이거는 이제 뭐 사례가 거의 드문 사례로 보입니다. 송파구청에 3년간 넣은 3천여 건의 민원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송파구도 갔고요. 욕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늦게 왜 처리가 안 됐냐 답변 안 주냐 이제 그런 거고 예, 그렇게 고압적으로 상사처럼 지시하듯이 하시는 거죠. 아, 얼마나 힘드실까요? 오히려 직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상사 갑질이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요. 그렇지 않은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항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같이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들어야 되고. 지난 6년간 서울시 곳곳을 돌며 수만 건의 민원을 넣어온 이 씨. 그가 이렇게까지 민원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씨를 직접 만난 사람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직접 만난 사람요? 좀 30대 후반 정도 그 당시에 그 정도 됐고 뭐 또 어떤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글을 볼 때랑 욕설을 볼 때랑 저는 전혀 상반된 그런 감정을 좀 가졌어요. 근데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건실하고. 2017년 겨울 참다 못한 직원들이 이 씨를 형사 고발했다는데요. 경찰 조사를 받던 이 씨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답니다. 10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본인도. 같은 사람이 하루에 10건 이상 넣지 못하게 이 시스템을 좀 고쳐주면 안 되냐. 민원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자기도 힘들다 이거죠. 민원 넣는데. 당시 각서 내용입니다. 무분별한 민원을 삼가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적혀 있죠. 각서까지 썼던 이 씨. 그는 왜 다시 폭탄 민원인이 되었을까요? 이 씨는 시험 장소에서도 민원을 넣었다는데요. 공무원 시험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장소에서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민원인 이 씨는 공시생입니다. 감독관이 다른 응시자의 소음을 통제하지 않아 시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씨가 민원을 자주 넣었다는 장소들을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그중엔 그가 자주 찾았다는 공원도 있었는데요.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공원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이 공원 경계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보라고 밖에 여기다가 핀다고. 인도에서. 여기를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공원 내부가. 그런 것도 단속하라 이거지,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도서관 들어가는데 긴 것은 자전거가 여기 들어갔다고 해서 마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씨가 자주 다녔다는 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개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 씨가 민원을 많이 넣은 곳 중에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이야. 또 주로 많이 드시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양쪽 놀이터에서 흡연을 많이 하신다고 민원을 많이 넣으셨어요.
아파트에 들어서자 익숙한 안내문이 보입니다. 금연구역. 금연? 여기는 금연구역. 금연 안내문이 많네요. 아무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런 민원을 좀 많이 넣으시는 분이 있으신가 해서요. 촬영하면 안 되고 촬영하면 안 되고 촬영하면 안 되고 큰일 나. 걔가 알았던 난리나 나지. 직접 단서를 찾기 시작한 제작진. 여기 금연, 바닥에도 금연. 하고 이번에는 특정 동 앞에서만 금연 안내문이 발견됩니다. 여기도 금연 마크가 있고. 또 금연? 많이 붙여놨네. 여기 더 큰 거 있어. 여기지도 모르겠는데. 아파트의 수많은 현관 중 단 한 곳에만 이 종이가 붙어 있는데요. 반대쪽에는 쪽지도 남아 있습니다. 입구 주변에서 흡연 금지. 계속 홍초 투기하면 차량 블랙박스 확인하겠습니다. 통행로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투기하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동에 사는 주민도 의아하다는데요. 여기 담배 피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사시나요? 여기만 좀 이렇게 많이 붙어 있네요. 제가 지금 사는데 네. 저는 근데 여기 다른 동에는 안 붙어 있는데. 네, 저희 동만 붙어 있어요. 저도 그래가서 저쪽 구석가서 피거든요.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만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그러게. 여기는 없는데 여기만 있어요 항상. 폭탄 민원인 이 씨에게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다음 날, 이 씨의 존재를 알고 있는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민원을 좀 많이 넣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들어갔죠.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아니 근데 제가 잘 아는 애인데 예. 좀 싫어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밖에서 피고 일부러 피고 하는데 시구나. 몇 층 사시는 분이세요? 그건 제가 얘기를 못 해요. 그래요. 이제 자전거를 타는 이 씨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잠복 이틀 만에 자전거를 탄 남자가 등장합니다. 제작진이 쫓아가 보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씨를 찾아 나선 지 3일째 되는 날. 오늘도 자전거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아이고 고생했네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 멀리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아니야? 어제의 자전거남과 꼭 닮은 체형. 좀 슬리브리 같네.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저 민원 좀 넣으시는 이 선생님 되세요? 네? 민원 넣으시는 선생님이세요? 30대 후반의 남자. 가까이서 보니 자전거남과 외모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명함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실화탐사대 이충근 PD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화를 내실 필요. 그게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의견. 아이고. 잘하고요. 폭행인데 이거? 폭력은. 아이고. 아이고.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목소리 지금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목소리 똑같은데요. 아이고 왜 저러죠? 옷 찢어져요 지금. 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건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목소리 들어봐도 그렇고요. 지금 옷까지 찢어지고 아이고. 제작진 팔에는 다 멍들었습니다. 계세요. 명함 놓고 가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연락한 어머니. 아들의 문제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으실 텐데 혹시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5년째) 준비 중인 공무원 시험. 계속된 낙방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공부한 기간이 좀 기셨어요? 자기는 뭐 넣고 싶으면 마음대로 넣는데 자기로 인해서 선량한 다수의 그 다른 꼭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될 민원이 있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체되고 늦어지고 전국 서울시 25개 구청이잖아요. 이게 구청마다 이게 2~3명씩 꼭 있답니다. 이게. 인구 1,000만 명 서울시. 전체 민원의 약 5%를 5사람이 독점하고 있고 강동구 민원 서비스의 약 10%는 이 씨를 위해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걸 처리 안 하면은 또 전화해서 욕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선적으로 그걸 또 처리하려고 달려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도가 개선돼서 이게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아지지 않는다면은 또 고통받는 공무원 또 이제 피해보는 시민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사실 영상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씨와 어머니 또 외삼촌이 구청에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사과문까지 쓰고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요? 이번에는 꼭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을 넣지 않겠다는 이 씨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요? 노무로 갔다는 얘기는 알고 있어요. 한번 노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이 때문에 노원구청에 직원을 채용할 정도다.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노원구청에 찾아갔습니다. 악성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 민원의 거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2년 3개월 동안 3,470건을 민원을 접수했고 오전에도 그 민원 처리하는데 오전 시간에 70%를 썼습니다. 폭탄 민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허위 민원입니다. 카센터가 존재해 있고 거기에 전자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 건물에 카센터 전자광고판이 있습니까? 이 건물에? 뭐 식당도 있고 미용실도 있긴 한데 카센터는 없는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허위로 의심되는 민원 건수만 약 900건. 와. 허위인지 의심이 드니까 구체적 민원 접수를 요구를 하면 보복이 들어옵니다. 야, 이 정신자야. 너는 머리가 없냐? 파면이 답이다. 월급에 아깝다. 잘라라.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민원항에 연락처가 없어 그의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씨가 방송 나간 이후로 각서를 강동구청에서 좀 쓰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드님이 아직도 지금 2년 반 동안 민원 건수만 한 3,000건이 넘어가는데. 그 후배요? 예, 뭐 흔히 말하는 되게 갑질 뭐 이런 행위도 지금 많이 있어요. 저로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가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제가 좀 쓰러질 것 같아서. 아유. 얼마 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 이세요? 사회에 있어서 좀 불합리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시기는 해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강동구청에서는 좀 정신과 치료 같은 거를 받으시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5월 달부터 예. 스스로 가가지고 정신과 치료 받고 있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불안 증세 있고 우울 증세가 좀 있다고 그런다. 고성 치료 당하고 공무원분들도 싫어하고 굳이 계속 민원 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싫고 앞으로는 더 제 발전이나 자기 개발하는 거 그렇게 듣고 싶어요. 한 사람의 악성 민원이
1000명의 일반 민원인보다 훨씬 힘들다는 말을 저희가 해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건 일반 시민들조차도 본인의 행정 서비스를 침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같이 바라봐 주셔야 되고 같이 개선하도록 해주셔야 된다.